따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저께 기준으로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연휴의 이후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1시,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3시부터 장 마감이 미리미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나오는 지표로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 여러모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로 조기 폐장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아이들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오늘 기준으로 호주 의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은요. 16세 미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가입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45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2025년 1월부터 도입기가 시작을 하고요. 같은 해 말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현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중국 등 비민주적 정권을 제하고 가장 엄격한 인터넷 사용 제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프랑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도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지만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 것은 호주가 최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 확인 방식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공식 문서를 통한 인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모든 부분들은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일부 플랫폼이 제외가 됐는데 유튜브는 건강 교육 콘텐츠 플랫폼으로 간주돼서 제외, 왓츠앱과 디스코드 같은 메시징 서비스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어니분한 공평하지 않은 방식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틱톡에 대해서 성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반발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파격적인 법안에는 잡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크 저커버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만찬을 즐겼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과거 트럼프와 저커버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및 2024년 선거 개입 논란으로 갈등이 있으나 최근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거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서 만찬을 같이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메타의 대변인을 통해서 저커버거는 초대에 감사하며 미국 혁신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과거 논란을 완화시킨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헌터 바이든 의혹 콘텐츠 제한 조치에 대한 후회를 표명하고 있고요. 선거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4억 달러 기부하면서 비당파적 의도였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기부는 중단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 발언에는 트럼프가 8월 저커버가 선거에 개입하면 종신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한 그러고 나서 10월쯤에는 팟캐스트에서 저커버그의 선거 중립 입장을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암살 위협 이후 저커버그의 개인적 전화를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논의 내용이 미공개고 두 사람의 만찬 내용에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반독점 관련 수사에서 메타의 반독점 소송과 규제의 문제 그리고 관련된 협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저커버그와 트럼프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향후 메타와 정부 간 규제 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둘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런 만남이 놀라운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대선 이후에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첫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죠?
네, 현재 라가르드 ECB 총재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해서 맞서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무기 및 액화 천연가스 구매를 늘려서 경제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 테이블에 서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럽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LNG에 대한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유럽에서 생산 불가능한 방산 물자와 천연가스를 EU 차원에서 통합 구매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범위는 EU의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0%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신호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무역 전쟁이 관세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 당장은 관세 전쟁 대신 무기 및 에너지 구매 카드를 차라리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중국산 제품이 EU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대기가 되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프랑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독일 쪽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역성장이 나온 상황인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은 위기가 아니라 현재 리셋을 위한 재설정을 위한 각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트럼프의 위협적 태도가 유럽 재정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언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11개 주가 블랙록에 대해서 집단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현재 미국 텍사스를 포함한 11개 보수 성향 공화당에 속하는 주가 세계 3대 인덱스 펀드 운영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를 반독점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현재 이곳들은 대부분 다 석탄에 강하게 의존하는 곳이고 공화당을 포함한 보수적 당에 속하는 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팩스턴 법무장관은 3개 운용사가 미국 주요 석탄 생산업체의 주식을 상당량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이런 세 개 회사 운용사는 현재 미국 최대 석탄 세대 생산업체인 피바디 에너지와 아치 리소스의 지분은 각각 34%, 32%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 인위적으로 석탄 공급을 제한해 ESG 기업 투자 성과를 극대화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공모는 주요 주주 또는 주요 주주 그룹이 주식을 사용해서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다른 반경쟁적 계획에 관여해서 반독점법, 사기적 거래, 관행위반법, 여러 연방법을 위반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블랙록은 이 소식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기업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블랙록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